다정아, 같이 살면 이 집 나중에 물려줄게. 아들 부부의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며느리 다정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시댁과 함께 사는 게 싫어요. 그건 꼭 남하고 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남이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남이라니요. 그렇게 거절당한 지 몇 달 후 갑자기 성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혜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남편은 일찍 산책을 나가셨고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20년 전 힘들게 장만한 이 아파트도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됐죠. 30평이 넘는 공간에 남편과 둘이 사니까 여유롭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요즘 마음 한편이 허전하더라고요. 아들 성재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멀리 살다 보니 얼굴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아요. 며느리 다정이도 착한 아이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가끔 전화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성재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보태주곤 했고 취직하고 나서는 매달 생활비까지 드렸죠.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였나요? 성재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거든요. 아, 그랬지. 그럼 이사 준비해야겠네. 그게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같은 조건으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 아니죠.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도 뉴스에서 매일 나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넓은데 아들 부부는 전세 걱정을 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 살면 서로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재야,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전화 속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가족인데. 그리고 이 집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줄 거잖아. 미리 함께 살면서 정도 쌓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사실 평소에도 생각해뒀던 일이에요. 아들 부부랑 함께 살면 손자도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집안도 더 활기찰 것 같고 그랬거든요. 다정이한테도 물어봐야겠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감사하죠. 성재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전세 문제로 많이 고민했나 봐요. 며칠 후 성재가 다정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좀 여윈 것 같았어요. 신혼살림에 직장 생활까지 힘들었겠구나 싶었죠.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금세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요즘 전세가 얼마나 오른지 아냐. 같이 살면서 돈도 아끼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활기차고 좋잖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다정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묘한 변화였지만 여자끼리는 그런 걸 알아차리게 되죠. 다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시댁과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정이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제안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아들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다정이랑 좀 더 이야기해 봤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성재의 한숨 소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응,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같이 사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시댁과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다정이도 정말 고마워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성재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을 거예요. 며칠 후 성재 부부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다정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대요. 거실에 앉은 다정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좋은 제안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솔직히 시댁과 함께 사는 게 싫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옆에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성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정아. 성재가 말리려 했지만 다정이는 고개를 들고 계속했어요. 제 공간이 필요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지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직설적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죠. 그 모습이 조금 의외였어요. 평소 다정이는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깐 막막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억지로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신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아이 낳고 나서도 도움받기가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과는 못 살겠다면서 친정 근처로는 가겠다고? 아, 그래도 되니? 네. 다정이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시고요. 가끔 저녁 같은 것도 함께 드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정이가 말할 때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친정 이야기를 할 때와 우리 집 이야기를 할 때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죠. 성재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다정이도 생각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왠지 섭섭했어요. 좀 더 우리를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성재 부부는 정말로 다정히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전셋값도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재가 혼자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다정이는 어디 갔니? 친정에 갔어요. 요즘 자주 가더라고요. 자주. 주말마다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밑반찬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신대요. 듣고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우리한테는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친정에는 그렇게 의존하고 있다니요. 신혼인데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게 좋나? 글쎄요. 다정이가 좋아해서요. 성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다정이 말이야. 우리랑은 못 살겠다고 하면서 친정이랑은 그렇게 붙어 사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독립성이나 자유 때문이 아니라 시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순복 언니를 만났어요. 오랜 친구 사이라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요즘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 왜? 무슨 일 있어?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까 이순복 언니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정혜야. 그건 완전히 차별 대우하는 거잖아. 친정은 좋고 시댁은 싫다는 거지.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확실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자기 편의대로만 생각하고. 이순복 언니 말을 들으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해서 거절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았어요. 시댁에 대한 태도와 친정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뭔가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재 부부가 간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고 있는데 다정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뭘?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거요. 다들 요즘 누가 그런 거 하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 네. 제 친구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다정이가 말하는 동안 표정이 묘하게 우쭐해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요. 요즘 시대에 시댁이랑 같이 사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뭔가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성재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정이는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하는 게 더 서운했어요.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더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다정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일주일 후 성재가 혼자 들었는데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재가 나가면서 중얼거린 말이 들렸어요. 다정이 친구들은 정말 다 그럴까? 아들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순복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뭘? 시댁이랑 사는 걸 그렇게 구식이라고 생각하나?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순복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요즘에도 시댁이랑 잘 사는 며느리들 많아. 특히 집값이 이렇게 비싼 시대에는 더 그렇고. 그럼 다정이가 좀 특별한 건가? 특별하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친구들 얘기 들먹이면서 정당화하고. 이순복 언니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명확해졌어요. 다정이는 자기 친구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성재 삼촌이 결혼 기념일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다정이도 함께 왔어요. 식사 중에 누군가가 주거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전셋값이 얼마나 오른지,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이야기였죠. 그때 다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독립적으로 살아요. 시댁이랑 사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온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다정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성재 삼촌 부부도 어색한 표정이었고요. 성재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다정아, 밥 먹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다정이 말은 좀 심했어. 그러게 말이야. 친구들 얘기는 왜 자꾸 들먹이는 거야? 마치 우리가 구시대 사람인 것처럼. 남편도 불편해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살기 싫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시댁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가족의 제안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 성재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다정이는? 친정에 자주 가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요. 왠지 성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뭘 그렇게 해? 어머니가 음식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편하다고 해요. 듣고 있으니까 더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리한테는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친정에서는 완전히 의존적으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같이 살자고 했나 싶기도 하고 다정이의 태도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날부터 주말 방문도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거든요. 올 때도 다정이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뭔가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 칠순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성재 부부도 올 거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 정리도 했어요. 오후 3시쯤 성재 부부가 도착했어요. 성재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다정이는 대충 인사만 하고 소파에 앉더라고요. 다정아,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건성이었어요. 예전보다 표정도 더 무뚝뚝해진 것 같고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다정이가 갑자기 집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집은 정말 저희 스타일이 아니에요. 순간 대화가 끊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인테리어 말이에요. 너무 구식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살게 된다면 인테리어부터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생일 잔치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뜯어 고친다고? 네. 요즘은 다 오픈형 구조로 하잖아요. 이렇게 방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면 답답해요. 다정이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성재는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는 밝고 신식 구조를 좋아해서요. 이런 구조는 너무 올드하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20년 전에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였거든요. 그때는 이런 구조가 최신식이었는데요. 성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다정아, 그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다정이가 성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성재가 이상한 소리를 한 것처럼요. 굳이 여기 안 살아도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데 마치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저 진짜 이런 99조 못 살아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하고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다니요.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건가요? 남편이 옆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다정아, 말이 너무...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안 살 건데 굳이 둘러댈 필요 있나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애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성재 삼촌 부부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럼 이만. 성재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정이는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 동네도 좀 그렇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제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까지 까내리고 있었어요. 다정아, 그만해.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다정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뭘 그만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에 남편과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다정이 말 들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편도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평소에 성격이 온화한 분인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우리 집이 그렇게 창피한 집인가? 아니야. 다정이가 버릇이 없는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말들이었어요. 성재도 좀 그래.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데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응. 그것도 실망스러워.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도 서운했어요. 그날부터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집을 그렇게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이순복 언니를 만났는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뭐, 생일 잔치 자리에서 그런 말을? 응.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 그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선을 넘었지. 이순복 언니도 화를 내더라고요. 정혜야, 이제 좀 정신 차려. 저런 애한테 계속 좋게 대할 필요 없어. 그렇긴 한데, 뭐가 그렇긴 해.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야. 언니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다정이가 그냥 조금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을 창피하다고 하고 구식이라고 하고 심지어 동네까지 무시하고.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무시였어요. 성재한테도 실망했어요.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 애들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베풀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요. 며칠 후 성재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그날 다정이가 말실수한 것 같아서. 말실수.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성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게 말실수니 우리 집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니는 어쩌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서운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마음이 정말 많이 식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 같으면 성재한테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는 게 왠지 자존심 상하는 일 같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애써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허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도 연락을 안 했어요. 아마 다정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다정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순복 언니가 마트에서 다정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야, 다정이 만났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더라. 그래. 응. 마치 뭔가 시원한 일이 생긴 것처럼. 언니 말을 들으니까 뭔가 찜찜했어요. 뭐라고 하던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는데 표정이 편해 보이더라. 시댁에서 연락 안 와서 좋다는 식으로.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동안 다정이는 오히려 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순복 언니가 해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남편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보였지 뭐. 저런 애한테 정을 주려고 했으니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이순복 언니가 집에 놀러 왔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야, 며느리한테 목매지 마. 응. 너 인생 챙겨. 저런 애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애야. 이순복 언니는 오랜 인생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뭐 대단한 거야? 남집 딸이지. 내 친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언니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너무 며느리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할 일 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럴까? 당연하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남은 인생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떠올려 봤어요. 주말에 여행 가고 싶어도 혹시 아들 부부가 올까봐 기다렸고, 친구들과 약속도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조심했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다정이는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요.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이순복 언니와 다른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어요. 조용히 재산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예금 정리도 하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다시 정리했어요. 그동안은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굳이 그런 사람한테까지 재산을 물려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옵션을 열어두고 싶었던 거죠.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재산 문제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다정이가 우리 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물려줄 이유가 있나? 맞아. 차라리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게 낫겠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조용히 지냈어요. 성재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우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3달 정도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성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우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응, 성재야. 오랜만이네. 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니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연락 안 했냐고 서운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 전세 계약이 또 끝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렵네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 문제였어요. 뉴스에서도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다정이 회사 사정도 안 좋아져서 월급이 줄었어요. 금리도 올라서 대출 받기도 쉽지 않고 성재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뭘? 물론 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같이 사는 거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이야기였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집을 무시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너희 그때 그러지 않았니? 우리 집은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다정이가 좀 예민했었어요. 예민했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정이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 싶었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성재야, 어머니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네. 그때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따로 계획을 세웠거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이틀 후 성재가 다정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다정이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지만 피곤함을 가릴 수는 없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몇 달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과는 하고 있지만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집이 창피하다고 한 건 기억하니? 네.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뜻이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변명 같았어요. 나이 핑계를 대는 게 더 화가 났죠. 성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다정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집이 갑자기 좋아진 거니?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집값 오르니까 우리 집 생각난 거 아니야? 남편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봐요. 성재와 다정이가 머뭇거렸거든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정이가 애써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다정아, 너 그때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했지.
네. 그때는 그럼 지금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시댁에서 산다고. 다정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기회.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정아, 우리가 너희한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럼 왜 내가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야? 다정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성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다정이가 어려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성재야,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이니? 30이에요. 30이면 어른이야. 어려서 그랬다는 핑계는 안 통해. 남편도 거들었어요. 너희가 그때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니까 너희랑은 안 맞는 거 아니야? 정말 통쾌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속상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다정아, 그만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계획이 있어. 너희 없이 잘 살 거야. 어머니. 성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재산 정리를 다시 했어. 재산 정리요? 응. 이 집 나중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성재와 다정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기부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 쓰기로 한 거지. 다정이가 진짜 울 것 같은 표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다정아,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거야. 너희가 그때 차버린 거고. 그날 성재 부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속이 시원하네. 나도.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풀린 기분이야. 그날 밤은 정말 개운하게 잤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성재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관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지만 성재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다정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서 혹시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성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집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성재야, 어머니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니? 없어요. 그럼 내가 기부한다고 했으면 기부하는 거야. 성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사흘 후, 이번에는 성재가 다정이와 함께 왔어요. 다정이의 얼굴이 정말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도 퉁퉁 부어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정이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자존심 강던 애가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집도 없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임신한 거니? 아직은 아니지만 계획은 있어요. 그럼 계획 취소해. 집도 없는데 무슨 아이야.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정아,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니? 어머니 마음에 상처 준 건 어떻게 할 거야? 다정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정아, 살면 주겠다고 했지.
버릇없이 굴면 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 그 말을 하니까 다정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너희는 우리 집이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런 집 왜 갖고 싶어 해? 그때는 제가 정말 어렸어. 또 나이 핑계야. 30된 어른이 그런 핑계 대는 거 보기 흉해. 성재가 옆에서 애타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집 필요해서 반성하는 거지. 전곡을 찔렸나 봐요. 두 사람 다 할 말이 없었어요. 너희 친정에서 도움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좋다며? 다정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친정도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역시 그랬군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집은 이제 다른 사람 줄 거다. 네. 성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이요? 응. 내 여동생한테 줄 생각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재와 다정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은지한테요. 그래. 은지가 얼마나 효자인지 너도 알잖아. 성재의 여동생 은지는 정말 착한 애예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한 달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명절 때도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는 아이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첫째 아들인데. 다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첫째 아들이면 뭐해? 며느리가 저 모양인데.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다정아,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차버린 거고. 성재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은지는 이미 시댁에서 집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 어때? 효자한테는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은지는 시댁에서 작은 집 하나 받긴 했지만 우리 집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성재야, 은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도 알잖아. 생일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정말 그랬어요. 은지는 친딸보다도 더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뭐해? 우리 집 창피하다고 하고 구식이라고 하고. 다정이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지는 우리 집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정말 좋은 집이라고. 부모님이 고생해서 마련하신 소중한 집이라고 해. 어머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늦었어. 이미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재 부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다정이는 끝까지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저녁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어머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한번 와볼래?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 하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와서 얘기해 줄게. 이틀 후 은지가 남편과 함께 왔어요. 여전히 밝고 예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다정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지야, 우리가 너한테 이 집을 주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오빠는 어떻게 해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마. 그 애는 이미 선택했어.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집을 창피하다고요. 응. 구식이라고도 하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집을. 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은지가 진심으로 분개했어요. 은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집 말이야.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와봤는데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껏 꾸미신 집이잖아요. 정말 다정이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럼 이 집 받을 수 있겠어? 정말요? 그런데 오빠가 뭐라고 할까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마. 효도하는 자식이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집은 은지에게 주기로 결정됐어요. 일주일 후 법무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 이 집은 정식으로 은지 명의가 됐죠. 성재한테는 나중에 알려줄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 애는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 나도 그동안 너무 참았어. 은지는 정말 좋아하더라. 당연하지. 저런 집 받으면 누가 싫어하겠어.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결과가 따르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은지가 집증여 서류를 받고 나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감사해. 내가 받을 만하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좋은 집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하셨을 텐데. 은지는 이 집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정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네, 꼭 그럴게요. 그날부터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르거든요. 며칠 후 이순복 언니와 만났어요. 정혜야,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네. 그래. 응.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여.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이순복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네 인생 살아. 응, 그럴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야,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많이 한다던데. 같이 한번 가볼까? 무슨 프로그램? 요가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고, 영화 감상도 있어. 생각해보니 그동안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집안일이나 며느리 신경 쓰느라 바빴거든요. 한번 가보자. 이틀 후 이순복 언니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요가 수업이 인기가 많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시네요. 그럼 요가 해볼까? 좋죠.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있어요. 그렇게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영화 감상 모임에도 참가했어요. 같이 영화 보고 나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그동안 이런 재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응. 집 정말 은지한테 주셨어요? 그래. 어머니, 뭘 더 말하려고? 다정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성재야,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전화하지 마. 어머니도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었는데, 다들 밝고 활기차더라고요. 박 선생님, 손자, 손녀는 몇 명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시간이 많이 있겠네요. 정말 그랬어요. 손자, 손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여기 와서 요가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정말 재밌어요. 좋네요. 저희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그동안 너무 며느리 신경 썼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볼 거야. 맞아.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지. 산책길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참 예쁘게 떠 있더라고요. 여보, 다음 달에 부산 여행 어때?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그동안은 여행 계획을 세워도 혹시 아들 부부가 올까봐 망설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후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집 정리 다 끝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잘 살고 있니? 네,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듣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해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던 것도 아들이 실망스러웠던 것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대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마음 줘야 할 사람에게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